우리가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천정호 판사님. 그 소년 재판 많이 하는 분. 안 돼! 돌아가! 바꿀 수 없어! 자, 오늘의 주제. 학교 폭력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에 그 불타는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 황영웅 씨랑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였던 정순신 씨의 아들,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이제 곧 하지만 드라마 그 더글로리. 글로리아가 아니구나. 더글로리. 더글로리. 더글로리까지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다루는 건데, 첫 번째 특징이 과거에 있었던 학교 폭력을 이유로 현재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용서를 해주자라는 의견이 또 있고, 또 혹자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으면 당연히 그거는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난주에 그 사주의 여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업보인 것 같아. 자기 업보예요. 이게 뭔가 사법권을 뒤늦게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얘가 나 못된 짓을 했어. 못된 짓을 해서 뭐 그때는 부모를 잘 만나서 뭐 선생님을 잘 만나서 해결이 잘 됐어. 전과도 안 남았고 뭐 사회생활 잘 하고 있어요. 뭐 명문대도 가고 했겠지. 근데 피해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는 평생 그걸 트라우마로 삼을 수밖에 없고, 저희 때도 학교 폭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했으면 최소한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사실 뭐 황영웅도 그렇고, 사실 그 트로트 처음에 이제 서바이벌 생겼을 때 임영웅 씨도 그렇고, 이렇게 누구 하나가 빵 터지면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요. 그렇지. 네.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다녔던 사람이 만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사회적인 평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학교 폭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다 묶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왜 욕설을 좀 했다, 뭐 이 정도 가지고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갔다가 갑자기 지금 학교 폭력의 이슈에 좀 묻어나서 모든 것들이 동일한 평가를 받아버리는, 학교 폭력이라는 범주 내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아서 아예 퇴출시켜야 된다는 평가를 받는, 좀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학교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다시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일적인 잣대를 들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은 말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일어나는 형법 위반이거든요. 그쵸. 학교 폭력 하려고 하면은 이제 형법적인 그 용어로 보자면 폭행, 상해, 그리고 모욕이 대표적이겠죠. 명예훼손, 그렇죠. 그런 게 되겠죠. 형법상 범죄가 안 되는 행위더라도 학교폭력 예방법에 학교폭력의 범주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그 범죄의 범위가 달라요. 약간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은 조금 더 넓어요. 사실 따돌림도 우리가 형법에선 죄는 안 돼요. 따돌림 죄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뢰 범죄라고 생각되는 그런 뭐 강요나 협박이나 공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체 그 학생 동급생의 어떤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일체 행위를 다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들, 만 14세 미만인 뭐 중학교 1학년 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법상으로 그러면 처벌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무결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년 심판 거기서 그게 또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더라고요.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천정호 판사님. 그 소년 재판 많이 하는 분. 안 돼! 돌아가! 바꿀 수 없어!
아까 김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년,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그런 어떤 보호처분을 하는데 그때 이제 10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10호 처분이 가장 이제 심각한 처벌이고 그게 2년 동안 소년원 가는 건데 그분이 하도 10호 처벌을 많이 내려서 좀 뭐 이런 파는 별명 무슨 그런 별명이 있다고 그때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 거고 그 이번에 그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씨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강제전학이 됐던 사람인데 그럼 이게 과연 강제전학 처분이 보호처분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보호처분의 10단계 중에 강제전학도 있는 거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걸 교육청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서 결정을 내려서 학교에서 하는 처분이랑 형사처분이랑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그 9개 처분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약한 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점점 강해지는데 뭐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급을 교체하는 거, 전학, 가장 심한 게 퇴학 처분인데 이거를 무조건 일단 생기부에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1호, 2호, 3호 처분처럼 약한 거는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야만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재수를 하거나 대학교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졸업 시기가 보통 2월인가 그렇죠. 대학교를 넣는 게 한 1월달, 12월? 1월달 그때 넣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학교에서 이거를 볼 확률이 있는데 잘 조절을 하면 뭐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지금 김희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처분을 갖고 다툰다거나 하면은 대학교에서 이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는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거의 뭐 삼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가 무조건 대학교가 보는 거죠. 정순신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강제전학 처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학교폭력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끝단계까지 가서 끝단계급인 퇴학처분 전 단계죠. 강제전학 처분이 됐는데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그 후에 약간 경한 처분으로 바뀌었다가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 해요. 너무 왜 이거를 경한 처분으로 바꾸냐, 다시 심사해라 해가지고 강제전학 처분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서울대가 이거를 알긴 알았는데 생기부에서 봤다고 합니다. 생기부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있었던 학생이구나 라고 봤는데 정신대, 이 사람은 정신대 우리가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을 한 거고 서울대의 실제 입시 요강을 보면 생기부를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는 없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교에서 그걸 반영을 하지 않고 어쨌든 입학을 시킨 거죠. 제 생각에는 강제전학 처분 정도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친구를 괴롭히는 게 얼마만큼의 죄책인지 모르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괴로워할 때 얼른 멈추면은 절대 이 강제전학 처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아서. 그 고등학교 때 일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막 경쟁하고 약간 뭐랄까 근데 막 숙제도 잘 안 보여주고 약간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희 반에 일진이 있었어요. 일진 무리 중에 그 전 학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니까 막 언니들이 옛날부터 그 키운다고 하던데 막 의자매 맺고 키워준 애들이 있었어요. 숙제를 당연히 안 해오죠. 그런 애들은. 그렇지. 자리 순서대로 걔 한 명씩 숙제를 뺏어서 자기들 걸 해서 제출하고 막 그랬는데 내 차례가 됐어. 보여달래. 그래서 안 보여줬어요. 잘했지. 이거 보여주지 말랬어. 선생님이 보여주지 말래. 그러고 안 보여줬어. 원칙주의자. 난 그래서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맞을 각오를 하고, 근데 걔가 내 숙제를 내는 건 더 싫어서, 내가 맞는 것보다 싫어서, 절대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의외로 나를 안 때리고, 웃으면서,
그래 알겠어 이러고 5번한테 가더라고. 걔를 때리려고. 그래서 5번이 빌려줬어. 5번이 빌려줘가지고 일단락이 됐는데 어. 그 뒤부터 이제 약간 교묘한 괴롭힘이 한 달간 지속됐어요. 뒤에서 지우개 가루를 계속 던지는 거야 수없이.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너야 이렇게 주고. 그때 제가 좀 되게 체격이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돼지를 그려온 거야. 이게 너야 이러면서. 제가 맞은 거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에서 그 여자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을 기억해요. 용녀라고 부릅니다. 용녀. 저 같은 짝꿍이었는데 성이 뭐죠? 성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서로 용녀? 그 설마 그 정도가 있잖아. 나이가 그 정도까지. 근데 매일 괴롭혔어요. 매일 괴롭혀가지고. 손을 용녀 씨가 예, 매일 좋아하던데, 옆에 괴롭혔어요. 그럼 하지마 하고 제가 한번 툭 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그래 제 매일 그 괴롭힌 상황을 살았어요. 여자애한테.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갈 때 전화가 올라왔는데 인천으로 전화가 오니까 목포에서 전화 왔다 해가지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면서 계속 뭐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탁 앞에 딱 나갔죠. 딱 그는 팍 쳤죠. 그리고 나와 그래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만 안 있겠다. 그만 안 있겠다. 가만 안 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근데 그분들이 김희선 변호사님은 안 괴롭히지 않았네요? 제가 이제 그때는 솔직히 제 신체능력이 갑자기 발달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는 이모씨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욕을 하고 애들한테 저 친구랑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밥을 혼자 먹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회사에 가면 책걸상이 없어. 책걸상이 없어. 뼈를 걸린다는 거야? 그쵸. 힘도 좋다. 다른 친구들이 유진아 네 책걸상 어디에 있어 되게 조심히 알려주고 제 인생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라고 이제 이걸 신고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무장께서 그냥 선생님한테 말해라. 나중에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학교를 막 가는 걸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아시고서는 학교에 가셔서 이거를 자기가 그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가해 학생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죠. 제발 우리 유진이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 친구가 그거를 비꼬았죠. 나중에 저희 어머니 가신 다음에 야 너 뭐 엄마한테 뭐 말했더라?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같이 겪었던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못 잊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투수가 WBC 네. 곧 하는데 국가대표에 탈락해서 회복 때문에 그만하고 야구 단체에서 롯데한 야구협회에서가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정지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WBC는 이제 그 KBO 프로야구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뽑힐 수 있다고 하는데 탈락시켰어요. 어차피 추신수 선수가 그걸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한국 선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안 뽑고 안 넣느냐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인으로서 제가 야구인이시죠. 뭐 그 선수가 학폭 어차피 학폭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학폭에서 결정이 났고 어떤 징계 처분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도 하고 그런 게 야구인데 그런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폭력이 과거에 있었으면 그게 이제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셀러브리티가 되지 않으면은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국에는 공인이 돼야 떼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인이 돼야만 하는데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 생기부 아까 말씀드렸던 삭제 조건도 강화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10년까지 그럼 결국 10년 동안 남는다는 건 취업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인생이 골로 갈 수도 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오래된 소문이 될 수 있어요. 더글로리의 유명한 대사거든요. 소문. 난 너의 오래된 소문이 될 거야.